기대할 건 이제 실적이죠. 네, 실적이 정말로 하반기에 잘 나와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그러면 다행인데,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실적 서프라이즈 중에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 말고 2분기에만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량이 증가한 사이클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 물량 증가하는 것들을 미리 뭐 2, 3년치 반영해서 또 땡겨 넣을 수도 있어요. 전고점 돌파가 어렵다는 것 뿐인 거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지수가 나쁘지도 않겠죠. 포트의 일부를 지수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이 어렵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에서 우리가 크게 갈 산업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떠한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의 주식시장 자체가 그냥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정부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들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연초보다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일단은 다시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런 정책들은 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400에서 지금 밀렸다고 하지만 유청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전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는 그때보다는 해소가 됐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이제 뭐 도망가야 돼, 뭐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한국 시장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시장은 무조건적인 장투가 답이야라고 하는 분들을 좀 싫어합니다. 네, 장기 투자해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선구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시점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하이스 300만 원을 사서 뭐 삼성전 40만 원을 사서 물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권하시면 안 되고 한국 시장은 결국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출 주도 국가이고 제조업 기반의 이제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기반을 주도하면서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쌓여가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당연히 있고 변동성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사이클 빠질 때, 사이클 올라갈 때 여전히 한국장 이제 진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사고, 사이클 떨어질 때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 이제 사이클 정점에 가는구나, 좀 줄여봐야지. 빠질 때는 그렇지, 한국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질러가면 우리는 크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들어가면, 반대로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이에요. 그렇죠?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린 다음에 한국은 안 돼, 한국은 탈출해야 돼, 이러기보다는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이 변동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은 분명히 부흥기를 겪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에 우리가 치일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해주는 국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봐도 되는 국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 사이클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약간 축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은 충분히 그려갈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도태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오히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크게 내려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뭘 볼지를 재밌게 공부할 때죠.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잃고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된다라고 도망가기보다는 지금은 진짜로 좋은 산업이 뭐지라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초기다, 이제는 이제 좀 하락이다,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유동성이죠. 유동성. 네,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드러켄밀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30% 정도만 안 돼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나는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있을 때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 상황에 맞춰서, 유동성과 이제 매크로나 산업 상황에 맞춰서 대충 보는 거죠. 이게 스킴이 맞을 것 같아. 그럼 30%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맞으면 더 가고, 아니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진짜 좋은 게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부 따라가는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거기서 따라갈까 말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선행되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가. 근데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가의 지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어떨 때는 환율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유가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금리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급준비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지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중요한 지표를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딱 찍어내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의 근거를 세워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에서만 굳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의 섹터를 좀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반도체는 물량이 증가한 사이클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 물량 증가하는 것들을 미리 뭐 2, 3년치 반영해서 또 땡겨 넣을 수도 있어요. 전고점 돌파가 어렵다는 것 뿐인 거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지수가 나쁘지도 않겠죠. 포트 일부를 지수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이 어렵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에서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넥스트 스텝에서 우리가 크게 갈 산업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넥스트 스텝에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을 일단 고려해보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갑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래 산업에서의 어떤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뭐 두뇌부터 뭐 팔다리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기업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으로 인해서 기업의 당연히 수익성 같은 것도 개선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AI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도 수익성 개선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서비스의 매출도 증가하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키워드가 확장될 때 피지컬 AI와 AI 서비스 쪽으로 확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우주 태양광이라고 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 우주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우주 태양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패널 충분히 수요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력을 지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조달하는 방법을 태양광으로 많이 고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입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승인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사업화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결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그다음에 AI 서비스, 그리고 태양광, 우주 태양광, 우주 관련된 것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기업들은 계속 공부하고 계시면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사실 출범이 1000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 700선이잖아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은 일단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승강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강제가 돼서 승강제의 일부 리그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더 좋을 거고요. 거기서 탈락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을 겁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더 나올 거거든요. ETF 자금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경계하면서 바라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그 승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확실한 기업들, 후보군들 있잖아요. 실적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골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쪽에서만 하시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변동성이 클 거예요. 오늘 상승을 무조건 대상승의 전조를 보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보시고 실적이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동성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8월이잖아요. 8월에도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잦아들까요? 지금 변동성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상을 앞두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기대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오늘 내일 시장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레오폴드 아시안 브레너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목요일, 우리나라 금요일. 그런데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반도체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과연 레오폴드의 펀드만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 거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건 답을 준 거죠. 그게 청산이 되고 정말로 레버리지가 모두 끝났으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고 또 타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럼 타코 이슈, 전쟁 이슈도 아니고 지금 이 청산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고 본다면
변동성은 오히려 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급준비금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이 연준이 지금 자산 매입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QE가 없다고 한다면 자산 동일한 상태에서 이 자산 내에 있는 계정끼리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부채 계정끼리. 그럼 가장 큰 게 이제 지급준비금이고, 그다음에 핵심에서 TJ라고 미국 재무부 잔고입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가 이 TJ 잔고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 700억 달러까지 늘렸고 1조 이상까지 늘릴 겁니다. 1조 달러 이상까지. 그럼 이게 늘어나면 뭐가 줄죠? 지급준비금이 줄죠. 시장 유동성의 핵심은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요게 줄어든다는 건 지금 전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출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재무부가 확보하고 있는 이 자금이 얼마나 빨리 시중으로 나올 거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풀릴 거냐. 근데 걱정되는 건 이 자금의 상당수가 전쟁 관련된 비용으로 나갈까 봐. 그러면 이게 실제 유동성으로 들어올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자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그때가 적어도 단기로는 유동성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체크해야 되는 주식시장의 큰 호재와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호재라고 한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케빈 허씨가 금리를 조금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의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기대할 건 이제 실적이죠. 네, 실적이 정말로 하반기에 잘 나와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그러면 다행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이번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전망한 것들을 보면 AI 캐펙스에서 별로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늘어나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릴 거라고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건 시장에서 이미 예측한 정도의 실적이에요. 여기서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의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추가적인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야까지는 그것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바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니까 8월 15일까지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4일까지. 그럼 그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실적 서프라이즈 중에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 말고 2분기에만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들은 그만큼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분기 서프라이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업 말고 신규로 나오는 기업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럼 악재는 악재는 너무 많죠. 혹시 오픈 AI가 상장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진짜 큰 악재죠. 오픈 AI 상장은 이미 2026년으로 2027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지금 당장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픈 AI가 야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어. 아니면 투자 등록 관련된 이슈가 막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우려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하반기 악재는 일단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인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약간 관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 청산입니다. 2024년 8월에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슈였죠. 근데 엔캐리 트레이 청산이라고 하는 건 엔화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엔화 강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야 미국 채권 그만 좀 팔아 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한테 패키지를 제공하는 거죠. 피마라고 해서 너 국채 담보로 그냥 내가 돈 줄게 빌려줄게 약간 이런 형태로 달러를 마련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미국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약간 저금리의 엔화를 대출해서 미국으로 해외 자산으로 갔는데 그 자산이 일본으로 급격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 GPIF라고 해서 일본의 연기금도 오히려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 자산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해외 자산을 매각하게 될 텐데 주로 매각한 자산이 누가 될까라고 보면 좀 흔들리는 자산을 많이 올랐지만 흔들리는 것들을 보지 않을까요? 그럼 메모리가 1차 타겟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산도 매각의 대상이 주로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하반기 악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된 것도 아직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놈의 트럼프의 타코는 매번 나오지만 그게 또 믿을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우리가 시장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트럼프 타코가 정말로 나고 이란과 계약이 체결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위기 걱정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 사이 기사를 보니까 움직이는 서브프라임 터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고 운전을 한데도 불구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다. 물통량도 줄어들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가계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대출 연체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주택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 충격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조금씩 불거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파고를 잘 넘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고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정말 이 냉철하게 이 주식시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장기 체스 같은 거 두어보셨어요? 아니요,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장기는 두셨어요? 옛날에요. 옛날에요? 네. 아니 오목 같은 건 두어보셨죠? 네. 네. 오목을 두면 여러분들이 상대의 수를 앞서보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의 수를 많이 앞서보면 앞서볼수록 이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남들이 다 아는 그 수를 가지고 앞을 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네. 상대방이 이 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모두가 얘기하는, 모두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앞단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혜라는 건 결국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떨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또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차분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8월이 또 시작이 됐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좋습니다. 갈 겁니다.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럴 때일수록 냉정해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다음의 기회를 볼 수만 있다면 진짜 기회는 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분명히 기회는 오고요. 그 기회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고통과 힘든 것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요. 그 다음의 기회를 보기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 장세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